안녕하세요. 코드덱입니다. 오늘은 테러포엄 완전 정복 시리즈의 5번째 주제인 변수와 출력값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테러포엄에서 변수는 코드를 재사용 가능하게 만드는 핵심 요소입니다. 개발 환경과 운영 환경을 위한 인프라 코드를 작성할 때 두 환경의 차이가 인스턴스 타입과 리전뿐이라면 코드를 2번 작성하는 것은 비효율적입니다. 변수를 활용하면 하나의 코드로 다양한 환경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다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입력 변수가 무엇인지 개념을 이해하고 변수 선언과 기본 문법을 배웁니다. 그 다음 테러포엄의 변수 타입 시스템과 검증 규칙을 살펴봅니다. 이어서 변수 파일 분리 전략과 환경 변수 활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후반부에서는 출력값 정의와 민감한 정보 처리, 그리고 모듈과 변수 연동까지 실무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베스트 프랙티스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입력 변수란 무엇일까요? 테러포엄 코드를 재사용 가능하게 만드는 핵심 요소입니다. 프로그래밍 언어의 함수를 생각해 봅시다. 함수는 매개 변수를 받아서 다양한 값으로 동작할 수 있습니다. 테러포엄의 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빵 굽는 틀처럼 같은 틀로 초코빵도 만들고 크림빵도 만들 수 있는 것처럼 변수는 코드라는 틀에 다양한 값을 채워 넣을 수 있게 해줍니다. 변수를 사용하면 코드 재사용성이 극대화되고 환경별 설정을 분리할 수 있으며 유지보수 효율이 크게 향상됩니다. 변수가 필요한 이유를 좀 더 자세히 살펴봅시다. 변수가 없던 시절에는 어땠을까요? 개발 환경용 코드와 운영 환경용 코드를 각각 작성해야 했습니다. 인스턴스 타입을 바꾸려면 모든 파일을 일일이 수정해야 했죠. 더 큰 문제는 환경이 늘어날 때마다 코드를 복사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10개의 환경이 있다면 같은 코드를 10번 작성해야 했고 버그를 수정하려면 10개 파일을 모두 고쳐야 했습니다. 변수를 사용하면 이런 코드 중복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습니다. 변수 선언의 기본 문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베리어벨 블록으로 변수를 선언합니다. 첫 번째 예제에서 인스턴스 타입 변수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디스크리프션은 변수의 용도를 설명하는 필드로 이 인스턴스 타입이라고 명시했습니다. 타입은 스트링으로 문자열 타입임을 지정했고 디폴트로 T3, 마이크로를 기본값으로 설정했습니다. 두 번째 인바이런먼트 변수는 기본값이 없어서 반드시 값을 전달받아야 합니다. 이처럼 디스크리프션과 타입은 문서화와 타입 안정성을 위해 꼭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변수를 실제로 참조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메인 TF 파일에서 AWS 인스턴스 리소스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인스턴스 타입 속성에 var 인스턴스 타입을 할당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변수를 참조하는 문법입니다. var. 변수명 형식을 사용합니다. 태그즈 블록에서는 문자열 보관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중괄호 안에 var environment를 넣으면 변수 값이 문자열에 삽입됩니다. 이렇게 하면 개발 환경에서는 앱데브, 운영 환경에서는 앱프라드처럼 동적으로 이름이 생성됩니다. 테러포엄은 강력한 타입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기본 타입으로는 스트링, 넘버, 불 3가지가 있습니다. 스트링은 문자열, 넘버는 정수와 실수, 불은 참과 거짓을 나타냅니다. 복합 타입으로는 리스트, 매프, 세트이 있습니다. 리스트는 순서가 있는 목록이고 매프는 키값상의 모음이며 세트는 중복 없는 집합입니다. 더 복잡한 구조가 필요하면 어브젝트와 터페를 사용합니다. 타입을 명시하면 잘못된 값이 입력되었을 때 즉시 에러가 발생하므로 실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변수 타입의 실제 예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enable monitoring 변수는 불 타입으로 기본값이 true입니다. 모니터링을 활성화할지 여부를 나타냅니다. 두 번째로 allow ports 변수는 list of number 타입입니다. 허용할 포트 목록을 배열로 저장하며 기본값으로 80, 443, 8080을 설정했습니다. 세 번째로 태그즈 변수는 map of string 타입입니다. 키와 값이 모두 문자열인 딕셔너리 형태로 오너와 프로젝트 태그를 기본값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렇게 타입을 명시하면 코드의 의도가 명확해집니다. 여러 속성을 가진 구조화된 데이터가 필요할 때는 어브젝트 타입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서버 설정에는 인스턴스 타입, 디스크 크기, 백업 활성화 여부, 태그 등 여러 속성이 필요합니다. 이런 관련 설정들을 개별 변수로 나누면 관리가 어려워집니다. 어브젝트 타입을 사용하면 하나의 변수로 관련 설정을 그룹화할 수 있습니다.
각 속성의 타입을 명시적으로 정의함으로 타입 안정성도 보장됩니다. 구조화된 설정 데이터를 다룰 때 오브젝트 타입은 매우 유용합니다. 서버 컨피그라는 오브젝트 타입 변수의 예제를 살펴봅시다. 타입 정의 부분에서 인스턴스 타입은 스트링, 디스크 사이즈는 넘버, 이네이벨 백업은 불, 태그즈는 매프 오브 스트링으로 각 속성의 타입을 지정했습니다. 디폴트 블록에서 기본값을 설정합니다. 인스턴스 타입은 T3, 미디엄, 디스크 크기는 100GB, 백업은 활성화, 태그에는 env를 프라드로 설정했습니다. 실제 사용할 때는 var 서버 컨피그 인스턴스 타입처럼 점 표기법으로 각 속성에 접근합니다. 이렇게 관련 설정을 하나로 묶으면 전달하고 관리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변수 검증 규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밸러데이션 블록을 사용하면 입력값을 사전에 검증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값이 입력되면 테러포엄 플랜 단계에서 바로 에러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조기에 실패하면 잘못된 설정으로 인프라가 변경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검증 조건을 통과하지 못하면 커스텀 에러 메시지가 출력됩니다. 메시지를 명확하게 작성하면 어떤 값을 입력해야 하는지 사용자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변수 검증은 인프라 안정성을 위한 첫 번째 방어선입니다. 환경 변수의 검증 예제를 살펴봅시다. 컨디션에서 컨테인즈 함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dev, staging, 프라드 배열에 프랄 인바이런먼트 값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만약 프로덕션이나 PRD처럼 허용되지 않은 값을 입력하면 검증이 실패합니다. 그러면 에러 메시지에 정의한 문구가 출력됩니다. 환경은 dev, staging, 프라드 중 하나여야 합니다. 이렇게 명확한 메시지를 작성하면 사용자가 올바른 값을 입력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컨테인즈 함수 외에도 다양한 테러포엄 내장 함수를 검증 조건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좀 더 복잡한 검증 조건의 예제를 살펴봅시다. 인스턴스 카운트 변수는 숫자 범위를 검증합니다. 조건식에서 1 이상 10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공개나 11개 이상의 인스턴스를 요청하면 에러가 발생합니다. 버킷 네임 변수는 정규 표현식 패턴을 검증합니다. can 함수와 regex 함수를 조합하여 소문자, 숫자, 하이픈만 허용하는 패턴을 적용했습니다. 대문자나 특수문자가 포함되면 검증이 실패합니다. S3 버킷 이름 규칙처럼 외부 서비스의 제약 조건을 변수 검증으로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수 파일 분리 전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환경별 설정을 별도의 tibars 파일로 분리하면 관리가 훨씬 용이해집니다. 코드를 전혀 변경하지 않고도 다른 환경에 배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테러포엄 코드로 개발 환경에는 dev tibars를, 운영 환경에는 프라드 tibars를 적용합니다. 팀에서 협업할 때도 설정 파일만 교환하면 됩니다. 코드와 설정의 분리는 12팩터 F 원칙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 패턴을 활용하면 인프라 코드의 재사용성이 크게 향상됩니다. 환경별 변수 파일의 실제 예제입니다. dev, tibars 파일에서는 인스턴스 타입을 T3 마이크로로, 인바이런먼트를 dev로, 인스턴스 카운트를 1로 설정했습니다. 개발 환경이므로 작은 인스턴스 하나만 사용합니다. 프라드, tibars 파일에서는 인스턴스 타입을 T3, 라어즈로, 인바이런먼트를 프라드로, 인스턴스 카운트를 3으로 설정했습니다. 운영 환경이므로 더 큰 인스턴스를 여러 대 사용합니다. 적용할 때는 테러포엄 어플라이 파일 dev tibars 또는 테러포엄 어플라이 파일 프라드 tibars 명령을 사용합니다. 환경 변수를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tfvar 접두사를 사용하면 환경 변수로 테러포엄 변수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CI/CD 파이프라인에서 민감한 정보를 전달할 때 특히 유용합니다. 코드나 파일의 비밀번호를 저장하지 않고도 안전하게 값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GitHub 액션즈나 젠킨즈 같은 CI 도구에서 시크릿을 환경 변수로 주입하면 테러포엄이 자동으로 해당 변수의 값을 할당합니다. 보안과 자동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환경 변수 설정의 실제 예제를 살펴봅시다. export tf-value 패스워드 명령으로 데이터베이스 비밀번호를 설정합니다. tf-vard에 변수 이름을 그대로 붙입니다. 마찬가지로 tf-fake로 API 키를 설정합니다. 이렇게 설정한 후 테러포엄 어플라이를 실행하면 db 패스워드와 API 키 변수에 자동으로 값이 할당됩니다. 또한 인라인으로 설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캡 environment 프라드 테러포엄 어플라이처럼 명령 앞에 환경 변수를 지정하면 해당 명령 실행 동안만 적용됩니다. 일회성 테스트에 유용합니다.
테러포엄은 여러 곳에서 변수 값을 받을 수 있으며 명확한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가장 낮은 우선순위는 디폴트 값입니다. 그 다음 환경 변수 tvar 접두사로 설정한 값이 적용됩니다. 이어서 테러포엄, tbars 파일, 그 다음 스타어, 오토, tbars 파일들이 적용됩니다. var 파일 플래그로 지정한 파일이 그 다음 우선순위입니다. 가장 높은 우선순위는 var 플래그로 직접 전달한 값입니다. 이 우선순위를 이해하면 어떤 값이 최종적으로 적용될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제 출력값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웃푸트 블록으로 인프라 정보를 외부에 노출합니다. 생성된 리소스의 ID, IP 주소, DNS 이름 등을 다른 모듈이나 스크립트에서 참조할 수 있습니다. 테러포엄 어플라이가 완료되면 정의한 출력값들이 화면에 표시됩니다. 자동화 스크립트에서 테러포엄 아웃푸트 명령으로 이 값들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모듈을 사용할 때는 출력값을 통해 모듈 간 데이터를 전달합니다. 출력값은 인프라 자동화의 핵심 연결 고리입니다. 출력값 정의의 실제 예제를 살펴봅시다. 세 가지 출력값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인스턴스 ID는 생성된 EC2 인스턴스의 ID를 출력합니다. 배류에서 AWS 인스턴스 옆 ID로 리소스 속성을 참조합니다. 퍼블릭 IP는 인스턴스의 퍼블릭 IP 주소를 출력합니다. 커넥션 스트링은 좀 더 흥미롭습니다. 문자열 보관을 사용하여 SSH 접속 명령어를 완성된 형태로 출력합니다. 사용자는 이 명령어를 복사해서 바로 서버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출력값은 단순 값 외에도 유용한 정보를 가공해서 제공할 수 있습니다. 민감한 정보를 출력할 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비밀번호, API 키, 인증서 같은 정보가 로그나 화면에 노출되면 보안 문제가 발생합니다. 테러포엄은 이를 위해 센서티브 플래그를 제공합니다. 센서티브를 true로 설정하면 해당 출력값이 콘솔과 로그에서 자동으로 마스킹됩니다. 테러포엄 아웃푸트 명령 실행 시에도 값 대신 별표로 표시됩니다. 실제 값이 필요하면 테러포엄 아웃푸트 RAW 변수명 명령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보안 정보는 반드시 센서티브 플래그를 사용하세요. 민감한 출력값 설정의 예제입니다. DB 패스워드 출력값은 랜덤 패스워드 리소스로 생성된 데이터베이스 비밀번호를 노출합니다. 센서티브를 true로 설정했으므로 화면에는 마스킹되어 표시됩니다. API 엔드포인트 출력값은 API 게이트웨이 URL을 노출합니다. 이 정보는 민감하지 않으므로 센서티브를 펄스로 설정하거나 생략할 수 있습니다. 마스킹된 값을 확인하려면 테러포엄 아웃푸트 RAW DB 패스워드 명령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하면 CI/CD 파이프라인에서 비밀번호를 안전하게 가져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듈과 변수가 어떻게 연동되는지 알아봅시다. 모듈은 재사용 가능한 테러포엄 코드 패키지입니다. 마치 함수처럼 입력을 받아 처리하고 출력을 반환합니다. 모듈을 호출할 때 입력 변수로 설정을 전달합니다. 모듈이 실행을 완료하면 출력값으로 결과를 반환합니다. 이 출력값을 다른 모듈이나 리소스에서 참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VPC 모듈이 생성한 서브넷 아이디를 EC2 모듈에 전달하는 식입니다. 이렇게 모듈 간 데이터 체이닝이 가능해집니다. 모듈 변수 활용의 실제 예제를 봅시다. VPC 모듈을 호출하면서 사이서 블락, 인바이런먼트, 이네이벨네트 변수를 전달합니다. var 인바이런먼트처럼 상위 레벨 변수를 그대로 전달할 수도 있고 고정값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웹서버 모듈에서는 서브네트 아이디에 맞을 VPC 퍼블릭 서브네트 아이디를 할당합니다. 이것은 VPC 모듈의 출력값을 참조하는 것입니다. 맞을점 모듈명 점 출력값명 형식으로 다른 모듈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렇게 하면 VPC가 먼저 생성되고 그 결과를 사용하여 웹서버가 배포됩니다. 지역 변수에 대해 알아봅시다. 로켈즈 블록으로 지역 변수를 정의합니다. 반복되는 표현식을 한 곳에서 정의하고 로컬 변수명으로 참조합니다. 지역 변수는 모듈 내부에서만 사용되며 외부로 노출되지 않습니다. 입력 변수와 달리 값을 전달받지 않고 내부적으로 계산됩니다. 복잡한 표현식이나 자주 사용되는 값을 지역 변수로 정의하면 코드가 깔끔해집니다. 특히 공통 태그나 이름 규칙처럼 여러 리소스에서 반복되는 값에 유용합니다. 지역 변수 정의의 예제입니다. 커먼 태그즈에서 모든 리소스에 적용할 공통 태그를 정의합니다. 인바이런먼트, 프로젝트, 매니지드 바이 태그를 한 곳에서 관리합니다. 네임 프리픽스는 리소스 이름 접두사를 정의합니다.
프로젝트명과 환경을 조합하여 myFdev 같은 형식을 만듭니다. 아래 AWS 인스턴스 리소스에서 이를 활용합니다. 태그즈에서 머지 함수로 공통 태그와 리소스 고유 태그를 합칩니다. 네임 태그에는 로컬 네임 프리픽스를 사용하여 일관된 이름을 생성합니다. 지역 변수로 중복을 제거하니 코드가 훨씬 깔끔해졌습니다. 실무에서 변수를 사용할 때 몇 가지 모범 사례를 따르면 유지보수가 쉬워집니다. 첫째, 의미 있는 이름을 사용하세요. 변수 이름만 보고도 용도를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적절한 기본값을 설정하세요. 개발 환경에 적합한 안전한 값을 기본값으로 두면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디스크리프션을 반드시 작성하세요. 나중에 코드를 보는 사람, 심지어 미래의 자신도 변수의 용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원칙만 지켜도 코드 품질이 크게 향상됩니다. 변수 네이밍 규칙에 대해 알아봅시다. 테러포엄에서는 스네이크 케이스를 사용합니다. 단어 사이를 언더스코어로 연결합니다. 접두사와 전미사로 변수의 타입과 용도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네이벨 접두사는 불리언 변수에 사용합니다. 이네이벨 마너터링, 이네이벨 백업처럼 활성화 여부를 나타냅니다. 카운트 전미사는 숫자 변수에 사용합니다. 인스턴스 카운트, 레플리커 카운트처럼 개수를 나타냅니다. 리스트 전미사는 목록 변수에 사용합니다. 서브넷 에드레스 리스트, 시큐리티 그룹 리스트처럼 복수의 값을 나타냅니다. 기본값 설정에 대한 가이드입니다. 개발 환경에 적합한 안전한 기본값을 설정하세요. 예를 들어 인스턴스 타입은 T3, 마이크로처럼 작고 비용이 적은 것을 기본값으로 둡니다. 실수로 값을 지정하지 않아도 큰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면 비용이 많이 드는 설정은 기본값을 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대용량 스토리지나 고성능 인스턴스는 기본값 없이 필수 입력으로 만듭니다. 이렇게 하면 명시적으로 값을 지정하게 되어 예상치 못한 비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일 구조에 대한 권장안입니다. 변수 정의는 베리어벨즈 tf 파일에 모읍니다. 출력값 정의는 아웃스포츠 tf 파일에 모읍니다. 지역 변수는 로켈즈 tf 파일에 정의합니다. 메인 리소스 정의는 메인 tf에, 프로바이더 설정은 프로바이더즈 tf에 분리합니다. 프로젝트가 커지면 기능별로 디렉토리를 나눌 수 있습니다. 마줄즈 디렉토리 아래에 bpc, ece, aods 같은 서브 디렉토리를 만들고 각각 독립적인 모듈로 관리합니다. 이런 구조를 따르면 팀 협업과 코드 탐색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지금까지 테러포엄의 변수와 출력값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입력 변수로 코드를 재사용 가능하게 만들고 다양한 타입과 검증 규칙으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변수 파일 분리와 환경 변수 활용으로 환경별 배포가 간편해집니다. 출력값으로 생성된 리소스 정보를 노출하고 모듈 간 데이터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민감한 정보는 센서티브 플래그로 보호하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테러포엄 모듈에 대해 더 깊이 다루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